자,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게 이제 여러분 일단 이 기호들의 의미를 배우신 거예요. 내가 여기 LIM이라고 적으면 읽을 때 limit라고 읽고 뭐 하겠다는 얘기냐면 극한값을 구할게요 라는 뜻이었고, 요 LIM 기호 밑에 붙어 있는 X 화살표 A는 X가 몇으로 접근하는지를 알려주는 거고, 여기는 fx는 이제 내가 조사하고 싶은 함수를 갖다 적는 거야. 맞죠? 그리고 x는 어떤 특정 상수로 접근할 수도 있지만 한없이 커지는 상태거나 한없이 작아지는 상태일 수도 있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배워가신 게 어떤 특정 상수로 접근을 하는데 약간 오른쪽에서 접근하는 게 있고 어떤 특정 상수로 접근하는데 왼쪽에서 접근하는 게 있었어. 이 저번 시간에 배운 게 이게 다예요. 맞아요? 그럼 x가 어떤 특정 상수로 가는데 이 함수의 값이, 극한 값이 계산되는 형태들은 뭐 굉장히 많아. 뭐 예를 들어 x가 1로 갈 때 내가 3x 플러스 1이라는 1차 함수를 조사하겠다. 그러면 3x 플러스 1 함수 이렇게 그려놓고 x 값이 1로 가는 거니까 이 1에서의 함수 값을 조사를 해가지고 x를 1로 접근시키면 함수의 값은 4에 접근한다 라고 해서 이렇게 썼죠. 그죠? 저번 시간에 배운 거 잠깐 리뷰하는 거야. 자, 이런 상태는 내가 x를 엄청 키워요. 얘가 어떤 특정 상수로 접근할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어떤 함수가 된다 그랬어? 자, 이런 유리함수. 그래서 유리함수 못 그리시는 분들은 강의 보고 오기로 했죠. 30분짜리. 내가 보내줬죠. 자, 얘는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1,4가 점근선의 교점이고 분모의 상수가 양수니까 이 점선을 좌표 축으로 했을 때 1사분면과 3사분면 쪽에 그려지는 대칭곡선, 이렇게 배웠죠. 그럼 x를 한없이 키운다라는 건 x를 엄청 이렇게 키우겠다는 얘기야. 그럼 여기서 함수값이 이 정도, 여기서 함수값이 이 정도, 여기서 y값이 이 정도, 여기서 y값이 이 정도잖아. 그럼 x를 오지게 키우면 함수값은 몇 채 접근해요? 를 보시려면 여기를 봐야 돼, 그죠? 그래서 4입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fx의 값을 조사할 수 있으면 이걸 수렴한다 라고 해. 조사할 수 없으면 발산한다 라고 하고. 요게 저번 시간에 배운 거야. 그 다음에 요 우극한과 자극한. x가 2를 기준으로 그래프가 이렇게 뜯어져 있어요. 그럼 일단 어릴 때 배웠던 F2는 뭐냐면, 어릴 때 배웠던 F2는 뭐냐면 2에서의 함수 값을 읽는 거야. 그치? 그 다음에 저번 시간에 배웠던 2에서의 극한 값은 무슨 뜻이냐면 오른쪽에서 접근시킬 때랑 왼쪽에서 접근시킬 때가 조금 다른데, 이렇게 x값을 오른쪽에서 2로 접근시키면 함수값은 이렇게 따라오죠. 몇이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보다 조금 좋아요. 그 다음에 x2-는 뭐야? x가 2로 접근은 하는데 1.9, 1.99, 1.999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야. 요렇게.
그럼 x가 여기일 때 y값은 여기, x가 여기일 때 y값은 여기, x가 여기일 때 y값은 여기, x가 2 한없이 접근하면 y값은 몇에 가까워져요? 2. 보다 조금 작은데 2라고 쓴다고.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끊어진 그래프를 자꾸 얘네들이 만들어요. 알겠어요? 끊어진 그래프 중에 가장 유명한 그래프가 이런 거야. 그려볼게. 연우 집중하고 있지? 너 강의 보고 왔니? 알았어요. 괜찮아. 오늘 혼내지 않을게. 해봐. 얘들아, 수학은 언어야. 국제 공용어란 말이야. 서술할 줄 알아야 돼. 자, 볼게. 일단 이 그래프부터 한번 그려봅시다.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이걸 못 그리셨다 하시는 분들은 살짝 반성하시고. 자, 2차 함수인데 0,0의 꼭지점인 2차 함수고 최고창의 개수가 1이니까 우리 기존 친구들은 대답 한번 해봅시다. 자, 한 칸, 한 칸, 그 다음에 두 칸, 네 칸. 그렇죠. 자, 지금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만 그릴 거예요. 자, 여기 색칠, 여기 구멍.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왼쪽 오른쪽에다가 x 플러스 2라는 직선을 갖다 그릴 건데 뭐 y절편이 2고 기울기가 1이고 알겠어. 근데 내가 마이너스 1이 왼쪽 그릴 거고 1이 오른쪽 그릴 거잖아. 마이너스 1을 넣으라고요.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으면 몇이에요? 1. 그럼 2점을 지난다는 얘기지. 그 기울기 1짜리. 그 다음에 1부터 그릴 거잖아. 여기다 1을 넣어버리라고. 몇이에요? 3. 오케이. 그럼 1,3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인 직선이 가는 거야. 자, 이제 GK를 서술해 볼 거야. 잘 봐. 서술을 하면 그릴 수 있거든. 자, K 어디 있니? 여기 있죠. 맞죠? 만약에 K가 0이야. 오지게 작아. 그러면 우린 이 상수함수를 어떻게 그려야 되냐면 이런 식으로 그려야 돼요. K가 이렇게 밑에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럼 지금 내가 그려놓은 함수랑 교점 몇 개야? 한 개죠. 언제까지? 0이 되기 직전까지요. 그죠? 자, 이렇게 서술할 수 있어요. 돼요? K가 0이면요. 요게 0이면, 아까더라? 요게 0이면요. Y는 0을 이렇게 그리셔야 되죠. 교점 몇 개예요? 2개, 굿. 그 다음 K가 이제 1보다 커지기 시작해. 0보다. K가 살짝 올라와요. 교점 몇 개? 언제까지? 1이 되기 직전까지. 잘한다. 잘하고 있어요. K가 1일 때는 교점 몇 개예요? 한 개죠. 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K가 1보다 커지는 순간부터 이 교점이 몇 개야? 없죠. 어디까지? 3까지. 그리고 3부터는 교점이 1개예요. 자, 이렇게 GK의 정보를 조사해 놓으면 이제 K축에 대해서 GK를 그릴 수가 있지. 이런 문제가 오지게 많이 나와요. 지금 K가 0과 1과 3을 기준으로 그래프가 나눠져 그려져 있거든. 자, 처음에는 1이었다가 0이 되는 순간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0부터 1까지는 3이었다가
1이 되는 순간 다시 1이 되고, 그 다음에 1부터 3까지는 0이었다가, 그 다음에 3부터는 1이죠. 자, 이런 그래프야. 여러분, 이 정도는 공부를 해 두시는 건데, 앞으로 얘를 제가 교점개수 함수라고 부를 거예요. 교점개수 함수들은 항상 이렇게 뚝뚝 끊어진 상수함수 형태가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그 문제 출제가 이렇게 돼요. GK의 1좌극한을 구해라. 이렇게 문제가 나와. 1 어디 있어? 여기 있지. GK의 1좌극한 구해보자. 함수 어디를 따라와야 돼? 얘를 따라와야 되죠. 몇이에요? 3. 근데 봐. 그릴 수 있으면 참 좋은데 X가 1좌극, 이거 잘못 썼다. K가 1좌극한이라는 건 이 K 값이 1보다 살짝 작은 거야. 살짝 작은 거야. 0.9, 0.99 이런 거라고. 그럼 이 Y는 K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지나가지 않겠어요? 그죠? 교점 몇 개예요? 3개. 이렇게 문제를 끝낼 수도 있긴 해. 여러분 제대로 심화 문제까지 푸시려면 그릴 줄 아셔야겠지. 됐어요? 오늘 수업을 여는 문제였습니다. 왜냐면 77번이랑 비슷하거든요. 이해되시죠? 공부 한번 꼭 해보세요. 여러분 나중에 수능 보시려면 이런 교점개수 함수는 엄청 잘 다루셔야 돼요. 자, 오늘은 73번, 77번 질문이 있어서 그 두 문제 풀고 진도 수업 하겠습니다. 자, 73번 보시죠. 갑니다. 자, 73번 fx에 대하여 리미트 x a fx의 값이 존재하지 않을 때 실수 a의 값을 구하시오. 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건 양의 무한대나 음의 무한대로 발산할 수도 있지만 밑에 쓰세요. 좌극한이랑 우극한이 다르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볼 건데 구간 자체가 절대값이 포함된 부등식으로 되어 있으면 얘를 여러분들이 공통수학 1에서 배우셨던 절대값 푸는 방법으로 이렇게 풀어내시면 훨씬 보기 좋아요. 자, 그려볼게요. 자, x-1 함수를 그리겠다라는 얘기야. 근데 마이너스 1 이하랑 1 초과에서만. 그럼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겠다는 얘기거든요.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자, 얘 어떻게 그리는 거예요? 위로 볼록한데 꼭지점은 0,1 맞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최고차항의 개수의 절대값이 또 1이다. 한 칸? 한 칸? 두 칸? 네 칸? 좋아요. 여기 색칠 하시고 이렇게 색칠 하시고. 자, 그럼 니들이 눈으로 보기에 지금 그래프가 끊어진 곳이 어디야? 여기죠. 근데 대답할 때는 x값으로 대답하면 돼. 마이너스 1인 곳이요 라고 대답하는 거야. 그러면 a는 마이너스 1인데요. 여러분들은 지금 연습하고 계시니까 마이너스 1에서의 좌극한하고 마이너스 1에서의 우극한도 한번 우리 대답해 봅시다. 자, 마이너스 1에서의 좌극한. 자, x값을 기준으로 함수를 접근시키는 거야. 몇이야?
그렇지 라고 물어보면 여기를 대답하면 돼. 알겠죠? 되겠어요? 마이너스 1의 우극한 보자. 이렇게 접근시키는 건데 함수를 따라서 접근시키는 거야. 몇이야? 라고 물어보면 여기를 보면 된다고. y값을 보는 거야. 그럼 좌극한이랑 우극한이 같아야 달라요? 다르죠? 이럴 땐 마이너스 1에서의 극한값을 대답할 수가 없어. 얘야 얘야.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한다. 그리고 하나만 강조하자면 여러분 이것도 발산이에요. 그 극한 애매하게 배운 친구들 중에 발산 거리면 다 무한대로 가는 게 발산인 줄 아는 친구들이 있는데 극한 값을 계산 못하면 발산하는 거야. 오케이. 77. 자, 77. 여러분 원방 정식 그려보세요. 제가 오늘 아까 왜 노트 읽냐고 물어봤냐면 여러분 앞으로 교재랑 같이요 연습장하고 이론 노트 같이 가지고 다니시는 거예요. 이론 노트는요 여러분 지금 2026년 7월이잖아요 2027년 11월까지 저랑 1년 4개월 동안 만드시는 겁니다. 알겠죠? 니들 지금 배우고 있는 과목이 뭐니? 미적분 1이지. 그럼 너네 뒤에 이제 과목 뭐 남았는 줄 알아? 확통 남았어. 그럼 너네가 지금 배우고 있는 과목이 이게 마지막 수학이야. 확통은 선택 과목이잖아. 그치? 이게 어렵겠니 안 어렵겠니 과목이? 어려워. 뭐 쉽게 배우면 쉽긴 한데. 그럼 너네 과거에 배웠던 이론들 다 어디 있어? 그 다른 책들에 막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문제 풀면서 제가 다 모아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교재야. 이 같이 가지고 다녀야 돼. 오케이? 연우? 이런 노트 있지? 아니 그러니까 집에. 그래 만들어 놨잖아. 자 일단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건 원의 방정식 표준형이고요. 새로 오신 분들이 많아서 제가 좀 디테일하게 수업을 할게요. 얘를 전개하면 일반형이 되는데 제가 일반형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필요한 템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예요. 이론 노트에 모으시는 거야. 자, 직선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과 점 x1, y1의 거리 d라고 하면 이 d 구하는 공식이 뭐예요? 이때 x계수랑 y계수 가지고 피타고라스 쓰시고 절대값 안에 요 점 두 개 대입한 거. 이렇게 하시는 거죠. 이거 모르면 이제 안 되는 거야. 가자. 요건 이제 문제를 풀고 있잖아. 같이 FK를 그려볼 거예요. 갑시다. 크게 그리고 싶은데. 이거 써봐요. 나 지우고 문제 풀게.
아, 연우야 간만에 눈빛 좋다. 진짜 공부하려는 것 같아 이제. 아니 말고. 보세요. 그냥 봅시다. 자, 얘는 중심이 0,0이고 반지름 조심해야 돼. 루트 2가 반지름이야. 재민아, 루트 2 몇이야? 1.4야, 1.4. 와, 직선 x-y 플러스 k는 0의 교점 계수를 fk라고 할 때, 리미트 k가 마이너스 2호 극한일 때, 그 다음에 k가 0의 왼쪽에서 접근할 때 fk랑 이제 f2 값 구하는 문제야. 자, 얘를 기하적으로 좀 느끼기 위해서 제가 y는으로 정리해드리면, y는 x 플러스 k가 됩니다. 기울기가 몇이죠? 1, y 절편은 k. 그럼 봐봐. k가 겁나 작아. 그럼 직선이 어디 있는 거야? 여기 있는 거야. 그죠? 그럼 교점 몇 개예요? 빵개. 그러다가 k가 점점 올라가다가 원과 딱 만나는 순간 교점 몇 개? 한 개. 그러다가 k가 더 올라오면 y절편이 더 올라오면 교점 몇 개? 두 개. 그러다가 얘가 이 원을 떠나가는 순간 다시 교점이 한 개가 됐다가 교점이 없겠지. 여기까지 이해되죠? k는 뭐라고? y절편. 저거 봐봐. 이 문제는 결국 접하는 순간의 k 값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때 k 값만 계산해내면, y 절편만 계산해내면 fk를 그냥 써낼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접할 때 k 값 구하는 거를 두 가지 방식으로 보여드릴 테니까 둘 다 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자, 보세요. 직선과 원이 접하면요, 원중심과 직선까지의 이 거리가 뭐랑 같게? 반지름이랑 같아요. 근데 얘랑 원중심 0,0의 거리는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여기 있는 1 가지고 피타고라스 쓰시고 절대값 안에다가 이 0,0을 대입하는 거지. 그죠? 이렇게. 이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거든.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야. 얘가 뭐랑 같다고? 반지름. 그럼 절대값 k는 2네. 루트 2가 넘어가야 되니까 대답해 보세요. k 몇? 플러스 마이너스 2, 그지? 아, 그럼 얘가 위로 접할 때 k 값이 2고 아래로 접할 때 k 값이 마이너스 2구나. 그러니까 이 직선이 y는 x 마이너스 2고 이 직선이 y는 x 플러스 2라는 뜻이야. 그럼 내가 이제 fk 써볼게. 봐요. k가 엄청 작을 때 교점 몇 개라 그랬어 아까? 0개. 그러다가 직선이 올라와서 교점이 한 개였다, 두 개였다, 한 개였다가 떠나죠. 이렇게. 되죠? 0개일 때는 k 값이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고 이 y절편이 정확히 마이너스 2인 순간 교점이 하나고 이 y절편이 마이너스 2랑 2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 동안 교점이 두 개고요. 2일 때 교점이 하나고 2보다 커지면 교점이 없는 거야. 자, 두 번째 대답해보자. 내가 지금부터 초록색으로 찍는 곳 몇 도인지 대답해봐요. 몇 도? 45도. 왜? 기울기 1이니까. 탄젠트 45도가 1이잖아. 그치? 내가 무슨 말 하는지 다 아셔야 돼. 근데 봐봐. 야, 지금 이 반지름이 몇이라고? 루트 1이라며. 근데 지금 내가 여기 45도 잡혀있고 직각이 또 보장되어 있는 거니까 여기도 몇 도니? 45도지. 그럼 너네 여기 루트 2 아니야? 왜냐면 직각 이등변 삼각형은 1대1대 루트 2라는 게 밝혀져 있잖아요. 그럼 여기도 몇일까? 2.
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사실요, 이걸 못 하시면 안 되지만 요새 트렌드는 함수를 좌표 평면에 딱 옮겨 놓는 순간 기하적 분석을 좀 하셔야 돼. 됐죠? 자, 정답! 마이너스 2 우극한. K가 마이너스 2보다 조금 큰 거죠. 어디를 봐야 돼? 여기를 봐야 되네, 그지? 2야. 그 다음에 0좌극한. K가 0보다 조금 작죠? 어디를 봐야 돼요? 뭐야? 0좌극한이면 어차피 0이네? 여기네, 그지? 그래서 2. 그 다음에 F2. 정확히 K가 2일 때 그 교점 개수 물어본 거거든. 여기 있죠, 여기. 그래서 답이 1이에요. 답은 3이고요. FK 그려드릴 테니까 그려가서 집에서 공부해보세요. 처음에 0, 1이었다가 2가 됐다가 다시 1이 됐다가 떠나가는 거지. 됐죠? 앞으로 계속 보게 될 함수야. 얘는 이해돼? 그 다음에 유형 3번 가우스꼴을 포함한, 가우스 X꼴을 포함한 함수의 극한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지금 저랑 하고 여러분들은 안 보셔도 돼요. 제가 78번 여러분들이랑 같이 풀게요. 필기하시고 78번 보시면 돼요. 요 가우스 X는 여러분 하는 학교가 있고 안 하는 학교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자기 학교 쌤이 이 문제를 설명하는지 안 하는지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일단 가우스 X를 다루기 위한 기초 가이드라인을 좀 드릴게요. 유형 3번 위에다가 쓰시면 됩니다. 이게 옛날에는 모든 학교에서 안 다뤘거든? 근데 2년 전부터 학교 한두 개씩에서 이 가우스 X를 내고 있어요. 너네도 이제 나올 때가 된 것 같아. 자, 여기 오른쪽에 있는 건 필기하지 마요. 자, 이렇게 대괄호 안에 X를 넣으면 우리가 읽을 때 가우스 X라고 읽어요. 뜻은 X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 이런 뜻이야. 근데 자기가 부정문이 불편하다라고 하면 작거나 같은 이렇게 이해하셔도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크지 않은 여기다가 작거나 같은 이라고 일단 써놔. 쓰시고 자, 연습 조금만 해봅시다. 야, 내가 이 가우스 기호 안에다가 2.3을 넣었어. 알겠어? 2.3을 넘지 않는 최대 정수 몇? 2. 별거 아니죠? 내가 여기다가 3.1을 넣었어. 3.1을 넘지 않는 최대 정수 몇이에요? 아주 별거 아니죠. 소수 부분이 사라지는 느낌이 좀 들지, 그지? 자, 내가 가우스 안에다가 마이너스 1.7을 넣었어요. 자, 마이너스 1.7을 넘지 않는 최대 정수 몇? 마이너스 2야. 근데 이게 소수점이 없어지는 느낌 때문에 음수를 실수를 많이 하거든? 요거 마이너스 2예요. 알겠죠? 마이너스 1.7에다가 에이 이거 봐. 가우스를 이렇게 씌우잖아? 흑! 해가지고 얘가 되는 거야. 알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정확히 정수를 넣으면 5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 몇? 5. 그치? 4 아니야?
그럼 이제 여기서 뭘 좀 다룰 수 있어야 되냐면, 만약에 가우스 x가 4라는 문장이 있어. 알겠어? 그럼 요 x는 값이 몇일까? 최소 4고요. 5는 안 돼요. 알겠어요? 그래서 가우스가 나오면 일단 부등식 처리가 돼야 돼. 자, 쓰세요. 자, 이렇게 변환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그다음 하나만 더 해봅시다. 가우스 X의 그래프. 오늘도 진도 좀 진짜 조금만 할 거야. 알겠어? 나 부정연극한 계산 방법 다음 시간에 할 거란 말이야. 자, 잘 봐. 연우야, 이거 봐봐. 아니, 여기 대괄호만 없으면 그래도 y는 x긴 하잖아. 그치? 여기에 정수를 넣으면 정수가 되긴 돼. 여기다 마이너스 2 넣으면 y 몇이야? 마이너스 2야. 아까 5 넣었을 때 5 나왔잖아. 그지? 마이너스 1 넣으면 뭐야? 마이너스 1이야. 0 넣으면 뭐야? 0이야. 1 넣으면 뭐야? 1이야. 2 넣으면 뭐야? 2야. 그래서 이런 정수 격자점의 함수값을 갖는 거는 y는 x 그래프랑 같아요. 알겠어요? 근데 봐봐, 연우야. 여기 0.1, 0.2, 0.3, 0.4, 0.5, 0.6, 0.7, 0.8, 0.9를 넣어. 근데 거기다 가우스를 팡 씌웠어. 그럼 다 몇이에요? 0이에요. 0과 1 사이에 있는 x값을 여기다 넣었을 때 y값은 다 0이야. 그래서 그래프가 증가하지 못하고 옆으로 기어요. 그리고 1이 되는 순간 갑자기 1이 되는 거야. 1.1, 1.2, 1.3 같은 걸 여기다 넣었을 때 계속 1이고 2가 되는 순간 갑자기 2로 점프하는 거예요. 이런 계단형 그래프가 만들어집니다. 오케이. 그럼 그래프가 뭐 해? 끊어져 있죠. 뭐 내고 싶니? 좌극한 우극한 문제를 내고 싶지?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실제로 문제는 이렇게 안 풀어요. 자, 잘 보세요. 그냥 그래프를 알고 있자라는 거지. 여기도 좀 더 그려줄게. 옆으로 기다가 3이 되는 순간 3이 되는 거야. 됐죠? 자, 이유극한 한번 읽어보자. x가 2로 접근하는데 오른쪽에서 접근하는 거야. 요렇게. 그럼 함수는 어딜 봐야 돼요? 이걸 봐야겠죠? 맞아요? 그럼 몇이에요? 2입니다. 자, 근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2보다 조금 큰 숫자를 여기다 그냥 넣었다고 생각해. 2.1 정도. 그럼 가우스를 씌우면 2.1을 넘지 않는 최대 정수 몇? 2. 되죠? 자, 하나 더. 이것도 원래 그래프를 그려야 돼.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x가 지금 1로 가는데 오른쪽에서 접근하니까 1보다 큰 값에서 1로 접근하는 거지. x를 한 1.1 또는 1.01 정도라고 생각을 해. 여기다 넣어봐. 4점? 조금 크지, 4보다. 거기다 가우스를 씌우면 이렇게 하는 거야. 오케이? 가자. x가 몇보다 커? 3보다 좀 크다. 근데 거기다 플러스 1 할 거야. 그럼 얘는 몇보다 커요? 4보다 크죠? 가우스 씌우면 끝.
자, x가 3보다 좀 작대. 2.9라고 생각하면 되지 뭐. 거기서 1 빼봐요. 1.9. 그러니까 3 넣으면 2인데 2보다 좀 작다고 생각하면 돼. 그럼 2가 되기 전 숫자에다 가우스를 씌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1. 그렇지. 아, 잘한다. 이렇게 하시는 거야. 굳이 그래프를 그리실 필요까지는 없어요. 됐어요? 그리고 유형 3번은 숙제는 아니야. 이건 안 풀어줘도 돼. 됐죠? 자, 이제 여러분들 11쪽으로 오시고 좀 쉬었다가 진도를 나갈 건데요. 여러분 33번 복습해 왔어요? 33번 복습해 왔습니까? 만약에 안 하셨다면 해오셔야 돼요. 33번 풀었지? 저번 시간에. 33번 복습해 오셨어야 돼. 자, 2시 5분까지 휴식. 자, 제목이 뭐라고 돼 있냐면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이라고 돼 있죠? 이거는 이 리미트라는 기호에 대한 성질을 배운다고 생각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보통 성질이나 정리를 배우면 얘네가 중요하잖아. 그쵸? 얘는 좀 특이해요. 이게 중요해요. 자, 여기다 별표 치십니다. 알겠죠? 하나만 쓰세요. x가 a로 갈 때 fx의 극한값을 지금 여기서는 알파, 그 다음에 x가 a로 접근할 때 gx의 극한값을 베타라고 한번 해볼게. 그럼 여러분 함수에 상수가 곱해져 있으면 이 상수는 리미트 기호 밖으로 빼셔가지고 fx의 극한값을 먼저 조사한 다음에 상수를 곱해도 상관이 없어요. C알파. 그 다음에 수렴하는 두 함수에 대해서 극한값이 둘 다 있다면 이 리미트 기호는 분배하셔도 됩니다. 함수를 각각 보셔도 돼요. 뺄셈도 마찬가지, 곱셈도 마찬가지. 대신 이 성질은 다 언제 쓸 수 있다고? 수렴할 때만. 알겠죠?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거나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거나 이러면 못 쓰는 거야. 자, 5번에만 별표 하나 치시면 돼요. 나눗셈은요, 분모의 극한값이 0이 아닐 때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써놓으세요. 되게 별거 아니에요. 중요한 성질이긴 한데. 자, 41번 봅니다. 자, 문제 맨 위에 보시면 39번 위에 보시면은 x가 1로 갈 때 fx의 극한값이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x가 1로 갈 때 gx의 극한값이 2분의 1이라고 돼 있죠. 자, 이 정보를 이용해서 41번 계산을 하는 거거든. 처음이니까 정석으로. 자, 잘 보세요. 리미트 기호를 분배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 꺼내고 리미트 기호를 다 뜯습니다. 그러면 문제에서 fx의 극한값 마이너스 3이라고 밝혀줬고 gx의 극한값 2분의 1이라고 밝혀줬고 이런 상수함수는 그냥 계속 5라고 배웠죠. 왜냐면 y는 5라는 함수니까, 그지? 계산된 거야. 근데 이제 나중에 약식으로 푸실 때는 얘가 그냥 마이너스 3인 거고 얘가 그냥 2분의 1인 거고 얘가 그냥 5인 거야.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수학은 서술할 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이것도 쓸 줄은 아셔야 돼요. 됐죠? 쓸 줄은 아셔야 됩니다. 42번 풀어봐요.
너무 별게 없죠? 자, 봅시다. 이번에는 간단한 걸 먼저 한번 해볼게요. 아니, fx라는 함수의 극한값이 몇이라 그랬는데 마이너스 3이라며. 이거 마이너스 3이야 이거. 상수는 그냥 상수고, gx의 극한값 몇이라 그랬는데 2분의 1이라 그랬는데 앞에 2 곱해져 있으니까 뭐 1인 거지 뭐. 그 다음에 상수는 그냥 상수야. 그래서 그냥 답인데요. 서술을 할 줄은 알아야 된다고, 연우야. 리미트 기호를 분자 분모에다가 분배해. 그 다음에 또 리미트 기호들을 각 함수에 분배해 주시는 것이. 2는 꺼내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각각 숫자로 바꾸는 거예요. 됐죠? 서술 몇 번 해보시고 서술 잘 되면 이제 이건 안 하셔도 되고 저렇게 계산만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43번부터 47번까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47번이나 46번 같은, 그 다음에 45번 같은 함수는 못 그리잖아요. 대신 그릴 수 있는 함수는 제가 극한값 계산 항상 연습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계산하고 그래프하고. 예를 들어 요 문제를 푼다. 여러분 귀찮아 하시면 절대 안 늘어. 먼저 답은 내놓고 요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좀 그려보시라고. 알겠죠? 과거에 공부했던 함수 복습도 되니까. 자, 대답해 보세요. 축 2분의 3 굿. 여러분 이제 2분의 3 넣어서 계산도 빠르시지. 여기다 2분의 3 넣으면 몇이에요? 4분의 9. 항상 2배 기억나죠? 계산해주면 25-6이니까 19 같다, 그지?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건데, 문제에서 마이너스 1에서의 극한값 물어봤으니까 한 이 정도에서 요 값 물어본 거죠. 내가 계산했더니 지금 8 나온 거야. 좁아라. 됐죠? 이렇게 공부하시는 거고. 자, 하나만 더 해봅시다. 내가 계속 이렇게 연습시키는 이유가 있어, 얘들아. 자, 긴장되는 순간이야. 요 길이 지금 몇이에요? 몇? 2분의 5, 2.5, 그지? 자, y증분 몇? 4분의? 굿. 그럼 4분의 19에다가 4분의 25 더해보세요. 뭐냐? 계산 잘못했나? 2분의 3 넣으면 2분의 9구나. 미안해요. 그러면 18로 와야 되네. 그러면 25-18이니까 4분의 7. 여기 4분의 7이다. 쏘리요. 4분의 7이야. 자, 4분의 7에다가 4분의 25 더해보세요. 4분의 32 약분하면 8. 공부해라. 이렇게도 공부해야 돼. 오케이.
내가 알려주는 거 다 알아야 돼요. 나중에 진짜 쉽게 풀 수 있게 해줄게.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론 노트에 필기하세요. 2차 함수의 x 증분과 y 증분. 여러분들 저랑 잘 공부하시면 2차, 3차 함수까지는 그냥 그래프 보고 문제를 끝낼 수 있어요. 자, 2차 함수가 최고 창의 계수가 a야. 그러면 이 축에 대해서 거리가 L만큼 떨어졌을 때 이 Y 증분은 L 제곱에 비례해요. 이 축을 기준으로 X 증분이 L일 때 이 Y 증분은 L 제곱에 비례해요. 알겠죠? 최고차항의 개수만 곱해주시면 돼요. 근데 최고차항의 개수는 양수일 때도 있고 음수일 때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얘를 길이값으로 읽고 싶으시면 절대값. 그래서 보통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상태가 제일 잘 나오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랑 연습하실 때 한 칸 한 칸, 두 칸 네 칸, 세 칸 아홉 칸 이렇게 연습했죠. 자, 나머지는 이제 못 그리시니까 그냥 넣어서 계산만 해보시면 되고. 넘기세요. 자, 함수의 극한값의 계산. 자, 오늘 여기가 메인입니다. 잘 공부해 가시는 건데 우리 약속할 게 있어. 페이지 맨 위에다가 좀 적어보자. 자, 여러분 이제 x가 이렇게 커지는 상황, 이런 게 이제 약간 좀 추상적인 거거든. x가 커지면 함수가 수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대표적으로 무슨 함수라고 저번 시간에 배웠어요? 유리함수. 방금 했던 것처럼. 자, 원래는 함수를 열심히 그려야 되는데 x값을 오지게 키우면 함수는 여길 따라가니까 2구나. 그쵸? 그럼 이건 내가 극한값을 그래프로 계산한 거고 계산도 된다고 배웠지? 여기다 무한 넣으면 어떻게 되는 건데? 분수인데 분모가 엄청 커져요. 그럼 이런 애들은 몇에 가까워져? 0. 그래서 나중에 무시해도 되고, 얘가 극한값이 2다. 자, 이런 당연한 사실들을 우리가 지금 약속을 좀 하자는 거야. 오케이? 자, 쓰세요. 자, 분모가 상수인데 분자가 계속 커지는 이런 상태. 이건 우리가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냥 발산이에요. 알겠어요? 상수의 부호는 보셔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분자가 상수인데 분모가 한없이 커지는 이런 상태. 이런 상태. 자, 이런 애들은 0이야. 자, 그 다음에 이런 상태도 있어요. 분모가 상수인데 분자가 한없이 작아지는 상태. 여러분, 요 0은요, 앞으로 진짜 0일 때도 있지만 제가 0이라고 적으면 이건 무한소라는 개념으로서 어떤 x가 0.1, 0.01, 0.001 이런 식으로 점점 0에 접근하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 어쨌든 분모가 상수인데 분자가 계속 작아져요. 계속 0으로 접근해. 이런 애들은 나중에 뭐가 되겠어? 0이지 뭐. 그쵸? 그 다음에 수학에서는 여러분 분모가 0인 상황은 계산 못하죠.
근데 극한에서는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0은 아니고, 분모가 0은 아니고, 분모가 계속 0에 접근하는 거야. 여기 잠깐 봐봐. 이게 자기가 바로 직관으로 이해되시는 분들은 복 받은 줄 아세요. 자, 1분의 1. 분모가 점점 줄어서 0이 접근해. 그럼 봐봐. 요건 1이고 얘는 10분의 1분의 1 또는 소수점을 한 칸 한 칸 밀어준다고 생각하면 10이죠. 얘는 소수점을 두 칸 밀어준다고 생각하면 100이지. 점점 어떻게 되고 있니? 커지고 있는 거 보여요? 분모가 0에 접근하면 상대적으로 대가리가 커 보여가지고 얘네들은 발산해요. 앞으로 이런 건 우리의 판단 대상이 아니야.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어떤 걸 계산하겠다라는 거냐면 함수의 극한값의 계산이라고 돼 있잖아요. 자, 괄호 열고 부정형의 극한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제목이에요, 제목. 제목 쓰셨죠? 자, 위에 있는 4개는 우리의 판단 대상이 아니야. 오케이, 갑시다. 자, 우리는 2번부터 볼 거예요. 무한분의 무한꼴. 아니, 그렇잖아. 분모도 커지고 분자도 같이 커져. 이런 애들은 극한값이 있을까 없을까? 얘가 나중에 어떤 값으로 이렇게 수렴할까 안 할까? 이런 거 이제 판단해 볼 만하다고. 같이 커지니까. 그럼 봐봐. 3가지 정도 상상해 볼 수 있는데 분모가 이렇게 10배씩 커지는 동안 분자가 이렇게 100배씩 커져요. 그러면 얘 몇이야? 2. 얘 몇이야? 20. 얘 몇이야? 200. 얘 몇이에요? 2. 1000. 맞아요? 분모는 10배씩 커지는데 분자가 훨씬 빨리 커지면 점점 어떻게 되고 있니? 커지고 있지. 이런 애들은 발산하는 거야. 알겠죠? 자, 하나 더. 분모는 100배씩. 근데 분자가 이렇게 10배씩 커지고 있어요. 자, 계산해 볼게. 이거 몇이야? 2. 이건 0.2. 이건 0.02. 이건 0.002. 니들이 눈으로 보기 어때?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 0에 가까워지고 있죠. 이렇게 분모가 빨리 커지는 애들은 마치 이런 상황. 알겠죠? 0입니다. 근데 봐봐, 이럴 수가 있어. 애들이 사이좋게 같이 10배씩 커지는 거야. 증가 속도가 같다라고 표현하거든요, 저는. 이거 몇이야? 2. 이거 몇이야? 2. 이거 몇이야? 2. 이거 몇이야? 2. 내가 이걸 계속 적어도 몇이겠어? 2. 이런 애들은 수렴하는 거야. 극한값이 있는 거야. 이해되세요? 그래서 무한분의 무한꼴은 발산할 수도 있고요. 수렴할 수도 있고요. 0으로 수렴할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다 밑줄.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분자 분모를 각각 나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최고차항에 동그라미 치시고요. 굳이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눌 필요는 없어요. 얘들아, 이 부정형의 극한은 내가 너희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런 컨셉을 가지고 이해를 시킬 건데 실제 계산 방법은 달라요. 개념은 이렇지만 실제 계산 방법은 달라. 알겠죠? 자, 가봅시다. 자, 52번으로 오세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자, 52번 보시면 x가 어디로 가고 있어요? 무한대로 가고 있죠. 그럼 무한대 제곱하면 난리 나요. 겁나 커. 무한대 제곱하면 난리 나요. 겁나 큽니다. 그럼 이건 분자랑 분모가 모두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 그럼 위에서 지금 가이드라인으로 준 게 뭐냐면 최고차항으로 분자 분모를 나눠보라 그랬지? 이런 걸 약분이라고 해. 지금 최고차가 몇 차야? 2차 맞아요? 분모 분자를 x제곱으로 나눌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 얘를 x제곱으로 나누면 3, 얘를 x제곱으로 나누면 x제곱분의 1. 자, 얘를 x제곱으로 나누면 2, 얘를 x제곱으로 나누면 x분의 1.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자, 지금 x가 어디로 가고 있다고? 무한대로 가고 있지. 야, 그럼 이런 애들 어떻게 될 것 같아? 그래, 0. 여기 있잖아. 그쵸? 이런 애들 어떻게 될 것 같아? 0. 맞아요? 그럼 지금 분자랑 분모가 다 수렴하는 형태가 됐네? 그래서 리미트 기호를 뜯어서 계산할 수 있는 거야. 지금 여기선 리미트 기호를 뜯을 수가 없어요. 수렴하지가 않으니까. 그 답? 이야. 여기까지 이해되죠? 여기까지 이해되죠? 자, 그 다음 요거 보세요.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분자 분모를 나누라고 했잖아. 몇 차가 최고차야 지금? 2차죠. x제곱, x제곱, x제곱으로 나누는 거야. 이런 걸 약분이라고 해. 그럼 요거 x제곱으로 나누면 1이고 요거 x제곱으로 나누면 x제곱분의 1이고 요거 x제곱으로 나누면 x분의 1이잖아. 자, 이런 애들 다 어떻게 된다고? 분모가 커지는 형태니까 다 0 돼버린단 말이야. 그럼 계산이 1 플러스 0분의 0이야. 그래서 0이에요. 여기까지 되세요? 자, 하나 더.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누라고 돼 있잖아. 근데 분자의 최고차항으로 나눠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문제에서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볼게요. 자, 분모의 최고차항인 xxx로 나눌 거야. 잘 봐야 돼. 이렇게요. 그럼 보세요. 지금 x가 어디로 가요? 무한대로 가죠? 한 100만쯤 된다고 생각하면 돼. 그럼 분자는 뭐야? 100만이야. 겁나 커요. 근데 이런 애들은 이제 어떻게 된다 그랬어? 0, 그죠? 그럼 봐봐. 저 4개 중에 뭐니? 두 번째 거죠? 그래서 발산이야. 이런 거 이제 판단을 안 해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여기 봐. 졸면 안 돼. 여기 봐. 여기까지 되세요? 자, 결론인데 잘 봐라. 야, 이 개념을 적용시켜야 될 거 아니야. 그죠? 보세요. 이 계산이 필요가 저거니? 이 계산이 필요가 없어요. 너네 수학 2에서 극한은 있잖아. 특히 무한분의 무한꼴은 이렇게 다항식분의 다항식만 물어보거든. 가끔 루트가 나오고. 잠깐만 처리해줄게. 요것만 하고. 맞아요? 그래서 이 분자 분모의 증가율을 감당하는 건 뭐냐면 일로 와. 증가율을 담당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 차수예요. 알겠어요? 차수? 이 차식이 1차식보다 훨씬 빨리 커져요. 3차식이 2차식보다 훨씬 빨리 커져요. 알겠어요? 그럼 지금 얘 보시면 분모가 빨리 커져요? 분자가 빨리 커져요? 분모가 빨리 커지지.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런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거야. 알겠어요? 계산 안 한다고요. 여기 계산 안 해요. 알겠죠? 자, 얘는 분자 차수가 커요? 분모 차수가 커요? 분자 차수가 커. 머리가 그럼 엄청 빨리 커지는 거야. 상대적으로 이런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계산을 안 합니다. 알겠죠? 근데 맨 위에 건 분자도 몇 차? 2차.
분모도 몇 차? 2차. 그럼 내가 비율만 알면 되는 거 아니야? 맞지? 얘들아, 내가 x에다가 10,000 정도 넣어볼게. 10,000 제곱하면 몇이게? 3억이야. 3억 갖고 싶다. 알겠어요? 웃겼어? 고마워. 착해라. 그래서 10,000 정도 넣으면 2억이야. 2억에서 10,000원 빼면 티가 나니? 안 나지, 그지? 이게 3분의 2예요. 알겠어? 최고차항의 개수비야, 개수비. 계산을 안 하셔도 돼. 됐죠? 대신 아까 적어드렸던 최고차항으로 나누는 과정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심화 문제는 그렇게 풀어야 되거든요. 자, 정리합시다. 위로 올라오세요. 자, 무한분의 무한꼴은 이렇게 분자차수랑 분모차수가 차이가 나는 상황은 우린 계산을 안 해요. 그냥 직관으로 하는 거야. 분모차수가 더 커. 밑에가 으악 커져. 이런 건 0. 알겠죠? 분자차수가 커요. 대가리가 막 커져. 이런 애들은 발산. 그 다음에 분자차수랑 분모차수가 같아야지만 이제 이럴 가능성이 생기는 건데 최고차항의 개수분의 개수 이렇게 개수의 비로 계산하시는 거예요. 끝입니다. 끝. 알겠죠? 자, 이제 0분의 0꼴 배울 거예요. 얘랑 반대 상황 배울 거야. 갑시다. 좀 빨리 할게요. 제가 무한분의 무한꼴엔 별표 안 쳤잖아요. 위에 0분의 0꼴에는 별표 3개 치세요. 수능 관련 문제는 다 저게 나와요. 자, 일단 0분의 0꼴이 수렴하는 상황에 대한 컨셉에 대한 이해 갑시다. 제가 응꼴이라고 많이 부르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분자도 줄어들고 분모도 줄어드는데 줄어드는 속도가 같아. 이거 계산하면 몇인데? 2. 이거 계산하면 몇인데? 2. 2. 내가 이건 죽을 때까지 써도 몇일까? 2겠지? 이런 건 수렴하는 상황. 알겠죠? 자, 모는 100배씩 줄어드는데 분자는 10배씩 줄어드는 이런 상황. 보세요. 이 계산하면 몇이죠? 2죠. 소수점 두 칸 벌리면 얘는 몇이죠? 20이죠. 얘는 200이고요. 얘는 2000입니다. 내가 이걸 죽을 때까지 쓰면 어떻게 될까? 계속 10배씩 늘어나겠지. 이런 애들은 발산. 되세요? 근데 보시면 상대적으로 이런 느낌이라고 보실 수 있지. 됐죠? 분모가 빨리 줄어들면 발산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분자가 100배씩 빨리 줄어드는데 100배씩 줄어드는데 세 개만 쓸게. 분모는 이렇게 10배씩 줄어드는 이런 상황도 있어요. 이거 계산하면 2고 이거는 계산하면 0.2고 이거는 계산하면 0.0이거든. 그쵸? 계속 몇 배씩 줄어들고 있니? 10배씩 줄어들고 있지. 양수긴 양수겠지? 이런 애들은 0으로 수렴해요. 그래서 0분의 0꼴도 0으로 수렴하거나 발산하거나 수렴하는 게 다 가능한 상황인데 컨셉은 이렇게 배웠지만 얘는 계산 방법이 아예 다릅니다. 자, 제가 한 문장으로 정리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쓰세요. 인수분해 후 약분. 근데 가끔 루트가 포함된 무리식일 때가 있어. 무리식은 바로 약분이 안 돼요. 유리화 후 약분. 이게 0분의 0꼴의 계산 방법이에요. 컨셉은 이렇지만 계산은 얘랑 아무 연관이 없어요.
보여드릴게요. 여기 있긴 있어 얘들아. 인수분해 후 약분, 유리화 후 약분. 그치? 근데 내가 니네들 특징을 알아요. 이렇게 활자가 길게 써 있으면 읽질 않으시더라고. 자기가 그래도 손가락으로 써놓으면 자기 글씨를 읽을 테니까 꼭 써놓으세요. 자, 밑으로 가죠. 48번 보세요. 근데 이게 갑자기 0분의 0꼴 등장해가지고 계산법이 이상해졌는데 그 이유가 뭔지부터 좀 밝혀줄게. 야, 여기다 1을 넣어봐. 보통 1을 넣었었잖아, 그치? 계산이 안 돼. 쌤 이거 00인데요? 1 아닌가요? 아유, 아니에요. 분모가 0 되면 그냥 계산을 못 하는 거야. 알겠어? 이걸 작업을 해야 1을 넣을 수 있거든? 다항식분의 다항식이지 인수분해를 해. 그럼 뭘 할 수 있냐면 분모 분자를 0으로 만드는 인수를 약분을 한번 할 수 있어요. 이제 1 넣을 수 있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x가 마이너스 2로 가고 있어. 분모에 문제가 생기지. 계산을 못해요. 알겠어요? 이제 마이너스 2를 위에도 넣을 수 있게 얘를 인수분해 해가지고 밑에다 넣을 수 있게 얘를 인수분해 해가지고 분모 분자를 0으로 만드는 인수를 윽윽 죽인 다음에 마이너스 2를 넣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죠. 겁나 쉽죠. 됐죠? 근데 여러분 가끔 3, 4차도 나오겠지? 3, 4차는 인수분해를 어떻게 하는 거야? 저립제법. 좋아요. 자, 50번 보세요. 무리식은 보통 바로 인수분해가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유리화를 하는데 내 말 좀 들어볼래? 너희 몇 살이니? 18살 맞아요? 유리화 몇 살 때 배웠죠? 중3 때 배우셨거든요? 이제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자, 암산하세요. 자, 분모의 켤레를 곱하는 행위의 목적은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야. 그래서 제곱 마이너스 제곱을 써주시면 되고, 분자에 생겨야 되는 건 분모의 켤레. 끝. 자,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촌스럽게 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 분모 분자를 0으로 만드는 인수를 지울 수 있고 여기다 4를 넣을 수 있는 거야. 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됐죠? 됐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해봅시다. 하나만 더. 얘들아, 너네 이런 거 있으면 나랑 계산 어떻게 하기로 했지? 그렇지. 이걸 루트 2, 루트 2 해도 되는데, 루트 2, 루트 2 해도 되는데, 내가 너희들 유리수에는 어떤 관점도 있다 그랬냐면, 이 친구는 무리수의 제곱이기도 해. 그치? 그래서 내가 이렇게 약분하라고 했던 거 기억나? 약분하라고 했던 거 기억나요? 맞아요? 해봐. 너네 6을 루트 2로 나누면 어떻게 될까? 물론 루트 2, 루트 2 해도 되거든? 근데 얘가 2 곱하기 3이잖아. 근데 얘가 루트 2를 2개 가지고 있는 거란 말이야. 이렇게 죽이는 거야. 그럼 3루트 2. 이런 관점도 괜찮거든? 다시 다항식이나 유리수는 뭐냐면 루트의 제곱이 알겠어요? 이거 봐봐. 얘는 누구의 제곱이야? 루트 x. 얘는 누구의 제곱이야? 2의 제곱 맞아요? 여러분 이런 것도 가능하겠어요? 괜찮겠어요? 야, 너무 문제가 쉬우니까 저 방법이든 이 방법이든 별 차이가 없어 보이지? 나중에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계산을 깡패처럼 할 수 있는 거야. 4를 넣어요. 됐죠? 자, 한 번 더. 암산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분자 쪽도 유리화를 하는 거야. 너네 분자의 유리화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 없지? 근데 유리화를 왜 하는 거야?
아, 이게 약분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분자 쪽이든 분모 쪽이든 유리화를 하는 거야. 자, 해보자. 루트 x 플러스 6 플러스 3, 루트 x 플러스 6 플러스 3을 곱해야겠지, 위아래. 그러면 분자는 어떻게 돼요? 제곱 마이너스 제곱. 아, 박연우 표정 좋다 오늘. 분모에는 뭐가 생겨요? 분자의 켤레. 우리가 보통 계산을 안 하잖아. 그냥 이렇게 쓰기만 하잖아. 그럼 이렇게 분모 분자를 0으로 만드는 인수가 지워지고 3이 들어가서 루트 9 더하기 3, 6분의 1이야. 자, 이게 다예요. 됐어요? 됐죠? 자, 이제 무한 마이너스 무한꼴 배워봅시다. 여러분 1단원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제가 무한분의 무한꼴이랑 0분의 0꼴을 설명하면서 이제 증가속도, 감소속도에 대한 얘기를 좀 했으니까 여러분들 저랑 굉장히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거든요. 잘 보세요. 연우야? 그냥 불러봤어. 집중하고 있지? 여기 봐봐. 봐봐요. 봐봐요. 이게 무한이라고 다 같은 무한이 아니야. 이제 알잖아. 차수가 좀 높으면 깡패 같은 무한이고, 차수가 좀 낮으면 이제 소 큐트한 무한이라고 좀 천천히 증가하는. 그치? 야, 근데 앞에 게 오지게 커져요. 한 2, 3차쯤 돼. 난 얘가 좀 귀엽게 커져. 1차, 1차. 오케이? 이런 애들은 어떻게 될까? 이런 애들은 발산해요. 양의 무한대로 발산해. 오케이? 근데 이번에 요 앞에가 약간 1차, 2차에서 소 큐트하게 증가하고 얘가 막 2차, 3차, 4차야. 알겠어? 이런 애들은 어떻게 될까? 음의 무한대로 발산해요. 이게 한 100, 1000만 이렇게 증가하고 이게 100만 막 엄청 빨리 증가하면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고. 알겠어? 그럼 얘네 둘도 수렴하려면 둘의 크기가 비슷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얘네 둘의 차수가 같아야겠지. 그런 애들만 수렴해. 알겠어? 근데 봐봐. 자, 두 식의 차수는 같아, 달라? 같이. 같이. 이렇게 빼볼게. 알겠어요? 자, x는 키울 거야. 차수가 같다고 수렴하는지 보세요. 자, 뺄셈하면 어떻게 돼요? x 플러스 2. 야, 이건 그냥 판단이 돼. x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다고? 겁나 커져요. 그럼 x 플러스 2는 어떻게 되겠어? 겁나 커진 플러스 2가 되겠지 뭐. 맞아요? 얘들아, 무한 마이너스 무한꼴은 있잖아. 절대 이렇게 출제가 안 돼요. 차수는 같은데 뺄셈이 안 되게 출제가 돼. 자, 이렇게. 알겠어요? 자, 1번은 여러분 사실 큰 필요가 없어서 이렇게 보이지 않을 정도로 x만 좀 쳐주시고, 자, 2번에 별표 치시고 유리와의 박스 칩니다. 근데 내 얘기 좀 들어봐. 뺄셈이 안 되게 출제를 하기 위해서 얘네들이 자꾸 루트를 사용해요. 알겠어요? 뺄셈이 돼버리면 그냥 직관으로 판단이 돼버리니까. 근데 봐봐. 여러분들 대수 다 배우셨죠?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다 졸업하신 거지? 자, 잘 봐. 안에 몇 차야? 2차. 2차가 루트를 쓰고 있어. 그럼 전체적으로 몇 차라고 볼 수 있는 걸까? 1차. 잘했어요. 자, 얘는 2분의 1차야. 알겠어? 앞에가 차수가 높아? 뒤에가 차수가 높아? 앞에가 차수가 높아. 얘가 빨리 증가할까? 얘가 빨리 증가할까? 얘가 빨리 증가해요. 여러분, 이런 건 판단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런 거 유리화하고 있으면 안 돼요. 내 말 이해돼요? 반대로.
이렇게 돼 있으면 뒤에가 빨리 증가해? 앞에가 빨리 증가해? 뒤에가 빨리 증가하지. 이런 건 판단하고 계시면 안 돼요. 알겠죠? 60번 보세요. 아, 근데 예제가 좀 별로네. 내가 만들까? (60번) 보기 전에 여기 예제 하나 보자. 자, 루트 안에 2차 들어있지. 그러면 2차에 2분의 1차를 하는 거라서 전체적으로 1차식이라고 볼 수 있는 거야. 둘이 차수가 같죠? 이런 애들은 유리화를 하는 거야. 자, 분모에 1이 있다고 생각하고. 자, 간만에 정석으로 한번 해드릴게요. 켤레를 곱할 거죠? 잘 봐야 돼, 얘들아. 이 계산이 좀 불편하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 얘는 둘이 곱하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꼴로 나와야 되는 거니까 루트가 제곱돼서 루트가 사라지겠지. 맞아요? 그럼 2차가 지워집니다. 분모는요? 뭐 분모지 뭐. 그쵸? 제가 원하는 건 나중에 남산이요. 유리화하고 싶은 쪽은 제곱 마이너스 제곱, 분모는 분자의 켤레. 내가 원하는 건 이거야. 알겠어? 자, 대답해 보는 거야. 몇 차? 1차. 몇 차? 1차. 몇 차? 1차. 자, 무한분의 무한꼴이 됐어요. 2번으로 바뀝니다. 알겠어요? 알겠죠? 알겠죠? 자, 계산. 잘 봐. 최고차항의 개수만 보는 거야. 봐봐. 여기 최고차항의 개수 몇? 2. 여기 최고차항의 개수 몇? 1인데 루트 1이라고 읽는 습관이 있으면 좋아요. 자, 여기 최고차항의 개수 몇? 루트 1. 이래서 답이 1이에요. 됐어요? 좀 생소한 계산이니까 계산 연습은 하셔야겠지. 됐죠? 자, 아직 안 끝났어요. 정석을 한번 보여줄 거야. 얘들아, 얘네는 몇 차가 최대 차수야? 1차야, 1차. 너네 분자랑 분모 다 1차라고 나한테 대답했잖아. 그럼 이거 x로 나눠야 돼요. x로 나눠줄게. 자, 그러면 분자는 계산할 수 있죠. 몇이에요? 2. 근데 요거 잠깐 보여줄게. 제가 쪽지처럼 계산하고 여기다 이쁘게 쓰겠습니다. 잘 보세요. 루트를요, x로 나누게 되면 연산하기 위해 루트 안에 갖다 넣어야 돼요. 그럼 얘가 음수면 루트 안에 갖다 넣을 수 없지만 지금 x가 어디로 가고 있어요? 양의 무한대로 오지게 커지고 있죠. 그럼 얘는 루트 안에 넣을 수 있어. 루트 안에 들어갈 때는 어떻게 들어가야 돼? 제곱해서 들어가야 되지. 그럼 이게 이런 식으로 하트 모양으로 분리를 해주면 1 플러스 x분의 3이 돼요. 두 번째 건 어떻게 될까? 1 플러스 x분의 1이 되겠지. 자, 거의 끝났거든? 아까부터 계속 약속했던 거야. x가 오지게 커져. 이런 애들 다 어떻게 된다 그랬어? 0. 그렇지. 잘한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
이렇게 하는 거거든. 이 결론을 보란 말이야. 같아 달라. 그렇죠. 이것도 할 줄 알고 이것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어쨌든 시험에선 이렇게 푸실 거예요. 되겠어요? 연습하시는 겁니다. 자, 60번 해봐요. 조금 이상할 거야. 빨리 해봐. 이거 풀고 끝이야 오늘. 조금 이상할 거예요. 되게 잘했네. 손주 너 이거 펜이야? 볼펜이. 볼펜이야? 네. 샴푸하면 안 될까? 네. 나중에 다음부터는. 어구. 그렇지. 굿. 주열, 너 졸려? 그래, 그럴 수 있지. 다현이는 미적분. 보세요, 여러분. 유리화 하는 거예요. 이제 좀 천천히 할게요. 얘들아, 분모에 1이 있다고 생각하고 분자 쪽을 유리화 해줍니다. 근데 지금 채연이 잘했어. 얘들아, 사실은 제일 먼저 해봐야 되는 판단은 너 보는 거야. 왜냐면 이게 판단 가치가 없는 극한일 수도 있잖아. 근데 지금은 1차에서 판단을 해보셔야 돼. 알겠죠? 수렴 가능성이 있으니까. 자, 유리화를 하는 거야. 분모랑 분자에 뭘 곱하냐면 분자의 켤레를 곱하시는 거예요. 이거 잘 봐. 그럼 계산이 어떻게 되냐면 분자는 제곱 마이너스 제곱. 그래서 항상 이렇게 최고차항이 지워지는 원리가 생겨요. 그 다음에 밑에는 요게 남았지. 그러면 아까 제가 드렸던 예제보다 훨씬 쉬워요. 분자 뭐야? 상수. 분모 뭐예요? 1차식. 분모가 오지게 커져. 알겠어요? 이런 거 어떻게 된다고 배웠어요, 오늘? 야. 그래서 제가 예제가 좀 이상하다고 말씀드렸던 거고,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됐어요? 무한 곱하기 0꼴이랑 함수의 극한의 활용은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거고, 숙제 체크하세요. 48번부터 60번까지 하고, 78번은 저랑 같이 풀었잖아요. 제가 가우스는 하지 말라 그랬지만 그 80번 하나만 해보시겠어요? 분수꼴은 안 해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16쪽의 유형 4번 별표. 유형 4번 별표 치시고, 자, 81번부터 99번까지 숙제예요.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건 뭘까? 얘들아 미안. 34번부터. 저번 시간 숙제였던 1부터 33, 그 다음에 69부터 77. 얘네들 뭐 하셔야 돼? 복습하셔야 되죠. 자, 이번 방학 때는 반드시 해봅시다. 알겠죠? 새로 오신 분들은 제가 다음 시간에 공부법 알려드릴게요. 숙제 체크 잘 하시고 수고했습니다. 끝!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은 제가 단톡방 초대해 드릴게요.